미라니와 코난은 숲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잣집 보라에 별장으로 놀러가는 중이었습니다. 미라니는 별장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위에서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붕대를 감은 사람은 미라니와 코난의 인기척을 느끼고 사라집니다. 별장에 도착한 미라니는 방금 다리 위에서 붕대를 감은 사람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뭔 이런 개같은데 별장을 지었냐고 보라한테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보라는 별장도 없는 연이 시끄럽게 투덜대자 닥치고 방에 짜져 있으라고 합니다. 잠시 뒤 2층으로 올라온 미라니와 코난. 기본이 안 된 미라니는 노크도 하지 않고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하필 다들 옷을 갈아입는 중이어서 미라니와 남자들은 몹시 당황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참을 헤매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을 찾게 되고 주방으로 내려와 밥을 먹게 됩니다. 보라는 함께 지내게 될 사람들을 미라니와 코난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이분들은 보라 언니의 대학교 동창인데 예전에 영화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보라의 언니는 2년 전 죽은 친구를 생각하며 슬퍼하자 쇼커 누님이 빡쳐하며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다. 곧 비가 오니까 뚱뚱한 남자는 지붕을 수리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잘생긴 남자가 미라니한테 찝쩍댑니다. 잘생긴 남자를 짝사랑하던 보라와 미라니의 남자친구 코난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그들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잘생긴 남자가 미라니한테 키스를 하려고 할 때 번개가 치게 되고 미라니는 훈남을 밀어냅니다. 미라니는 훈남을 밀치고 혼자 숲속으로 가던 중 붕대 귀신이 도끼로 자신을 내리찍는 일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인간병기 미라니는 무사히 피하게 됩니다. 별장에 돌아온 미라니와 코난은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다들 그 붕대 귀신을 봤었다고 합니다. 이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신고하려고 하지만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별장을 이어주는 사다리마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쇼커 누님은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방문으로 들어가는데 누군가의 편지를 보고는 안색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저녁밥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붕대 귀신이 쇼커 누님을 납치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흥분한 코난과 일행들은 붕대 귀신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쇼커 누님의 토막난 시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늦고 졸림으로 그들은 대충 문 단속을 하고 푹 자고 아침이 되면 신고하기로 합니다. 코난은 신발장을 뒤지더니 뒷문에서 쇼커 누님의 실내화를 발견합니다. 코난은 쇼커 누님이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나갔다는 것을 추리해냅니다. 코난은 쇼커 누님이 왜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뒷문으로 사람들 몰래 나갔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범인은 왜 쇼커 누님을 죽이고 뒷문으로 조용히 나가지 않고 오히려 다 볼 수 있도록 돌아서 창문 밖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미라니의 모습이 너무 이뻐서 추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비가 내리고 코난이 잠에서 깼는데 붕대남이 도끼를 들고 미라니를 죽이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코난은 미라니를 발로 차서 붕대남의 도끼 공격으로부터 지켜냅니다. 그리고 붕대남의 옷자락을 잡고 아둥바둥하다가 내동댕이 되자 얻는 목소리 변절 리본으로 어른의 소리를 내서 일행들을 불러옵니다. 붕대남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어 일행들은 붕대남이 창문 유리를 뚫고 집 안으로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는데 코난은 비 오는 날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붕대남은 외부가 아닌 원래부터 집 안에 침입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보라의 언니는 뒷문에서 쇼커 누님의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붕대남이 쇼커 누님을 납치할 때 분명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걸이가 떨어져도 숲속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뒷문 내 떨어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코난은 범행 현장은 별장 아니고 범인은 일행 중에 한 명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코난은 범인이 왜 미라니를 노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코난의 머릿속에 미라니가 실수로 방을 잘못 들어간 것이 생각납니다. 미라니는 남자들의 상체 탈의하는 것만 봤고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방에 불이 꺼지고 미라니는 발목이 다친 코난을 업고 보라 언니랑 복도를 걸어가는데 붕대남은 또다시 도끼로 미라니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니는 붕대남을 발로 차버리고 도끼도 반토막 내버립니다. 하지만 교활한 붕대남은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데 성공한 듯 싶었습니다. 코난은 범행 현장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즉 범인은 집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서 창문을 깨고 밖으로 도망친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베란다에는 가느다란 선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코난은 미라니를 마취총으로 재워서 범인을 밝히려고 합니다. 근데 실수로 보라한테 쏴서 할 수 없이 보라의 목소리를 통해 범인을 밝혀내게 됩니다. 코난은 여자 흉내가 처음이라 다소 어색해하지만 이내 적응하고
붕대남은 일행 중 한 명이라고 밝힙니다. 범인이 미란이를 공격할 때 쇼컨 누님의 방문을 통해 베란다로 갔고 옆에 미란이 방 베란다로 건너간 것이라고 합니다. 유리를 부시고 미란이를 공격하지만 실패해서 도망치고 옷을 갈아입고 일행들과 합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붕대남은 일행들 모두 보는 앞에서 쇼컨 누님을 납치해서 다들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코난은 기다렸다는 듯이 범인의 속임수를 밝혀냅니다. 범인은 낚시줄을 이용해 마네킹을 붕대남처럼 만들어 시체의 머리만 묶어서 창문에 보여주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바로 당시 지붕을 수리하고 있었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토막낸 시체의 대가리를 낚시줄에 묶어서 생쇼를 하고 다시 뱃속에 숨기고 모두랑 같이 범인을 추격하는 척하면서 숨겨두었던 머리 부분을 숲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뚱뚱한 남자는 복부 비만인 척 사람들을 속이고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음에 자신의 날씬한 상체를 본 미란이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사실 자살한 친구가 쓴 시나리오를 쇼컨 누님이 가르쳤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친구는 자살하게 됐다고 합니다. 뚱뚱한 남자는 쇼컨 누님 때문에 자살한 친구를 위해 쇼컨 누님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합니다.